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가기 전에 광고 또 한번 해보고 올 텐데요. 충무위키 저희 사무실을 빌려드립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곳을 빌려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녹음하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요, 다른 팟캐스트 분들에게 빌려드리면 되겠다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브 안에 위치해 있고요. 장지역이 강동 쪽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분당 쪽에 위치를 해 있어서 대부분 녹음실이 홍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과 분당, 하남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녹음실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름 괜찮은 가격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계신 동근 씨도 같이 지인분들과 다른 팟캐스트 이용하고 있고요. 네, 내일 녹음하러 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해봤고요. 이어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조금 나왔던 얘기인데, 선수들이 부상을 달고 뛰는 것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을 가지고 뛰는 거 어떤가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축구 감독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 아하, 라는 생각이죠.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자신이 이제 해고될 입장인데, 만약에 핵심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막 물론 이제 큰 부상이 아닐 경우겠죠. 뭐냐면 다리 병신이 됐는데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약간의 부상이 있는데 이거를 뛰게 마라? 한 고민은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이 중요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수술을 시켜가지고 선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 맞지만 내 생명은 어떻게? 아하. 내 생명은 생명도 아니야? 아하. 가 될 수 있는 고민사항인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탁할 만하다. 그러니까 메디컬 팀에서는 오케이를 했다면, 네. 메디컬 팀에서도 얘가 약간 아프긴 한데 뛸 수는 있어요라고 얘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최근 여러 대회들이 개편을 하면서 경기 수가 증가를 하면서 네.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많아졌고, 네. 그래서 최근 A매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A매치에서 이렇게 약간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선수를 네. 내가 안 쓰기는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어떨까? 아하. 이게 딱 약간 커질 수 있는 그런 거죠. 느낌일 것 같아요. 감독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감독의 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 맞아요. 네. 팀의 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네. 팀 스쿼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진짜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부상을 약간 약한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있거나 아니면 선수가 있다면 네. 충분히 그 선수를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선수가 없고 아니면 무조건 그 선수가 그냥 이른바 닥주전이다. 네. 그럼 써야죠. 왜냐하면 프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성적이거든요. 네. 성적을 내야 그 선수 나중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엄청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은 저는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 경기장 내에 뛰어도 일단은 그래 메시가 막 약한 부상을 달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메시를 마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비가 한두 명 이상 붙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우리 부상 메시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모른다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팀은 당연히 그냥 건강한 메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네. 그 선수한테 수비진을 한두 명만 붙여도 저는 다른 선수가 이제 그에 반해서 수비진에 집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네. 저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막 그냥 쩌리 선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만약에 그런 비중의 스타 플레이어도 이거를 출전 안 시킬 수 있을까?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꼴 질문으로 제가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그러면 포지션마다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포지션마다 어떻게 보면 경합하는 횟수나 아니면 견제받는 좀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공격수 같은 경우에 조금 피지컬이 큰 수비수들하고 경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부담이 가는 건 공격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만약 수비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네. 예를 들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경미한 부상인데, 그 선수들이 공격수하고 같은 부상을 당한다고 실가적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봐야 하고, 최근에 골키퍼들 사례를 보면은 골키퍼들은 진짜 막 골절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다 뛰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 선수를
코너킥 빼고는 사실 경합할 상황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볼 거는 약간 이 선수가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를 견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뛰게 할 것이냐. 근데 얘를 그럼 출전을 시키면 견제를 또 받아서 부상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경기를 뛰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입장에서는 국가 친선 경기에서 부상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참여하는 건 가능하지만 부상당하고 돌아오는 건 안 된다라면서 워커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축구 시뮬레이션 뭐 FM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FM 하다 보면 가장 화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제 나는 포장을 뜯지도 않았는데 네. 국가대표 뛴 경기에 90분 키워코 굴려가지고 부상시키고 네. 심지어 장기 부상 막 네, 끊고 그렇죠. 돌아올 경우가 제일 화가 나죠. 네. 억울하죠. 제일 억울하죠. 맞아요. 억울한 맞아요. 기분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장기 부상이 아니라 경미한 부상이라면 안 뛰게 시킬 것이냐. 네. 감독이라면 네. 고민해볼 것 같아요. 네. 또 근데 사실 부상을 달고 뛰는 선수가 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낫고 나서 완벽한 상태일 때 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선수의 입장에서 또 봤을 때 근데 보통 선수들은 부상이 있어도 좀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내가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내 자리에 좋은 선수가 나오면 내 자리를 잃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또 내 기록을 이어가야 내 몸까지 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직접적으로는 출전 수당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경기 뛰면 돈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안 뛸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리고 네. 또 선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자기가 내가 또 못 뛰겠어 했을 때 출전을 못 하는 거지. 네, 나 뛸만한데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도 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프로페셔널하다 말하고 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네. 부상을 숨기는 게 프로인가? 라고 좀 음. 그런 거는 좀 고민이 되는 문제지만 네, 어떤 선수가 자기 본인이 뛸만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뛰는 거는 또 선수 본인으로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위에 이제 좀 어렸을 때 축구 이제 선수하던 이제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 때 이제 조금 물어봤어요. 네.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네, 근데 진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욕심이 있고 아니면 약간 좀 자기가 그 팀에서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다 하면은 네, 그냥 진통제를 먹든 아니면 그냥 계속 뭐 여기 뭐 무릎에 물을 빼서라도 네, 계속 뛰었대요. 네, 근데 약간 자기가 주전이 보장이 되어 있고 음. 뭐 보통 어린 친구들 이제 고학년이 많이 뛰잖아요. 네. 약간 고학년이다 하면은 보통 쉬는데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의 이런 사실 선수들 많이 참고 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 게 또 감독의 역할이기도 하고. 맞죠. 그렇죠. 네, 선수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참고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한번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루쿠쇼 선수가 지난 2020 유로 독일과의 16강전, 우크라이나와의 8강전, 덴마크와의 4강전,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모두 갈비뼈 와, 부상임으로 갈비뼈. 출전을 했고요. 근데 진짜 갈비뼈 부상이면은 네. 이게 뛸 때마다 욱신거릴 그쵸, 것 그쵸. 같은데. 이게 체감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쿠쇼 선수는 2020 유로 모두 출전을 했고요. 스티븐 제라드 선수가 200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 이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했고 부상으로 시즌 내내 고생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었고 결국 이 이스탄불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맞죠. 그래서 트로피를 그렇게 맛있게 들었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타구니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타구니 그렇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네. 비기려 못 참죠. 네, 그리고 우리의 킹가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시절에 무릎 부상을 참고 2014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섰고 연장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라드 선수, 호날두 선수, 루크쇼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에서 한 번 뛴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몇 경기를 뛴다든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부상을 달고 계속 뭐 한 시즌 내내 뛰고 이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시즌 이제 가장 유명한 선수 사카 이런 선수들 있죠. 네, 사카가 사실 지난 시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출전을 하면서 뭔가 부상을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사실 약한 경미한 부상을 달고 있다라는 정보는 거의 모두가 알고 있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최근에 터진 거고요. 그렇죠. 부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도 사실 그렇죠. 우리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했고 은바페 선수도 마스크를 쓰고 임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모두 욕심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선수의 욕심이든 감독의 욕심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부상을 달고 뛰는 게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좋지만은 않죠. 네, 그렇죠. 당연히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이걸 계속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게 이런 욕심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서는 좀 프로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맞죠. 수가 있긴 하죠. 사실 이게 프로로서의 자세라는 게 프로 선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물론 프로 선수들한테는 이 축구를 한다는 게 돈 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팀한테 신뢰를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팬한테 신뢰를 주는 행동이기도 하고, 네. 사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네. 진짜 부상이 있는데도 막 진짜 진통제 먹고 막 테이핑하고 하면서 뛰었다고 하면 네. 얼마나 팬들 입장에서 약간 좀 이른바 뻥차고 그러겠어요. 자부심 가지고.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프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치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보면 감독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책임감도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 작은 부상, 이 작은 병이 또 큰 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다가 부상이 커지기도 하고 또 유리몸이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부상이 전혀 없던 선수가 한 번 부상을 당하고 그걸 참고 뛰다가 계속해서 부상이 많이 오는. 왜냐하면 이 몸이 망가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원래 왼쪽을 부상당하면 오른쪽도 다치기 쉽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스 제임스 선수. 그렇죠. 네, 첼시에서 이제 나오면은 최고인데 네. 나오질 못하고 있는 점점 선수. 나오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네. 걱정이 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상당해서 나오지 못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어느샌가는 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언젠가는 저는 터질 거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 입장에서도 네. 이게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네, 이 선수를 1군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순간이 맞죠. 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첼시에 있어서도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가 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근데 어쨌든 리스 제임스는 팀의 주장이고 네. 홈그론이며 네, 팀그론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선수가 한 시즌 내내 부상을 달고 살잖아요. 네. 저는 감독 입장에서는 스쿼드를 구상을 할 때 얘를 롯데 멤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선수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존재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나오면 잘하는데 네, 또 맞아요. 잘하니까 팔 수도 없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팀을 나와서 그러니까 이 팀을 에서 나와야 되면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부상 문제가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팀 가서 또 부상 없이 잘하면은 또 큰 그렇죠. 손해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가 지금 벌써 18번째 부상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말이 되냐? 저는 그 더 큰 부상을 야기한다는 약간 그 최고의 약간 좀 결과값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해요. 계속 햄스트링이에요. 사실 부위가. 맞아요. 이게 저는 좀 이른바 근육질 있는 선수라고 하죠. 트라오레 네. 아니면 뭐 황희찬 황희찬. 아니면 뭐 이제 리스 제임스 이제 그런 선수들 이제 보면은 이제 저번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그 선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클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리 뛰는 모습이 그 동그라미를 그린대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물rop하고 햄스트링을 쓰는 그 강도가 굉장히 센데 네. 그렇게 뛰는데 근육질이다. 그럼 무조건 터진대요 언젠가. 그리고 그게 습관적이고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만 피로가 쌓여도 힘이 안 실려도 그냥 갑자기 걷다가 딱 끊기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상을 야기한다는 게 약간 좀 바꿔야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선수의 뭐 생활 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좀 체형이라든지 네. 굉장히 고려할 부분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그런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가장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도 이제 본인의 식습관을 이제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경기 끝나면 햄스트링 쪽 마사지 받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번 시즌 뭐 불운한 부상을 또 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게 부상이 경미하면은 결국 바로 쉬어줘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선수가 유리몸화되지 않으려면 가장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 뭐 생각을 해보면은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 아. 뭐 이런 선수들 생각이 나고. 네, 케이타. 케이타 그 이제 브레멘 가서 최악의 선수를 뽑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부상을 담음에도 불구하고 네. 심지어 이제 경기에 나오라 그랬는데 선수가 출전 거부하고 네. 심지어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마저 보여주면서 네. 거의 뭐 최악의 선수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쉬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쉬게 해주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케이타 선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여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쌍한 선수가 개인적으로 2명 있어요. 네. 물론 리버풀 팬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케이타하고 체인벌린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왜냐면 둘 다 한 번씩 진짜 엄청 큰 약간 장기 부상 끊고 나서 네. 계속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다친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만 타격이 가도 아 난 다친구나라는 그 인식이 아. 본능적으로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아마 케이타 체인벌린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무조건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장기 부상을 당하고 나서 또 이제 그 부위에 다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장기 부상이 뭐 한 번에 오는 불운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진짜 개테크를 맞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장기 부상이 터지기 전에 그런 전조 증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쵸. 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수 본인이 아, 나 그래도 괜찮을 텐데 뭐 뛰겠지 하다가 터진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아무리 경미한 증상이라도 뭐 미리 말을 해주거나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숨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리몸화되는 부상이 네. 많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달고 뛰다가 경기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부상 때문에 약간 부진하다가 그게 진짜 폼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상을 안고 뛰는 건 여러모로 좋지 않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부상으로 망한 케이스라고 하죠. 네, 사실 뭐 거의 한 50명 정도 될 텐데 저희가 네. 몇 명만 줄여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진짜 1,00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치는 1,000명 넘겠죠. 어떻게 뭐죠? 보면. 지금 현역 그쵸. 선수 중에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반바스텐 선수,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반바스텐 선수인데 발목 부상으로 오랫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제대로 된 회복 없이 경기에 복귀하곤 했던 것이 누적돼서 28살 아주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야 28. 했습니다. 제가 이제 96이니까 네. 29이거든요. 네. 저보다 젊은 나이에 은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오원 이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이 선수 아주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인데 반복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햄스트링이 나가면 빠르게 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무기인 스피드를 잃게 됐고 부상이 재발을 많이 하면서 좀 커리어가 꺾인 오원 선수입니다. 네, 이제 오원 선수가 이제 아이콘 매치에 왔죠, 한국. 네. 맞죠. 이제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제 슈팅 그게 있었어요. 그 슈팅 파워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 합판을 깨는 게 있었는데 네. 오원이 제가 알기로는 2개를 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 팀이 있었는데 네. 공격수 팬들이 쟤는 뭐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보면서 이게 햄스트링 부위니까 네. 그리고 슛을 할 때는 그 부위를 강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 본인이 뭐 이런 부상 경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슈팅하기 전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벤트 매치라도 내가 그렇죠. 심지어 전야제니까 네. 그 매치 전에 부상 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본인도 막 100% 세게 차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부상이 있는 선수들은 막 뛰기 직전, 네. 막 전력 질주하기 직전, 뭐 강하게 슈팅을 하기 직전에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고민하고 조심하게 되니까 그 맞아요. 100%의 기량을 못 발휘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싶습니다. 또 느껴진 게 또 스피드나 이런 게 영향받아 느껴진 게 이제 네. 후반에 이용표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아. 근데 이용표 선수는 이제 맞아요. 몸 관리를 계속하고 러닝 크루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맞아요. 몸 관리가 제대로 된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렇죠. 헛다리 쑥쑥하니까 헛다리 쑥쑥하니까 오원이 네. 제껴지고 네. 리버풀 팬들 좋아하고 네. 배신자 컷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쵸. 좋았죠. 근데 그런 장면도 있을 정도로
오원 선수가 이런 부상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이면은 네. 이게 선수 커리어도 영향이 있지만 이게 네. 나중에 그렇죠. 진짜 맞아요. 선수가 끝나고 그 뒤에 커리어에도 몸 상태가 정말 나빠지는구나를 맞아요.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선수 커리어는 네. 길면 뭐 40, 30 30대 중반 후반 네. 40대까지 가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런 선수들 많지 않고 사실 인생 요즘 100세 시대인데 인생 100세 시대인데 네, 30대면은 아주 젊은 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부상으로 고생을 하게 되니까 선수들의 인생에 있어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 윌셔 선수 부상으로 유명한 선수죠. 굉장히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센세이셔널하게 등장을 했는데 부상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유리몸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날에서도 잭 윌셔가 부상만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이제 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네. 거의 뭐 바르셀로나 이제 세월간이를 씹어 먹으면서 맞죠.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잭 윌셔인데 네. 윌셔 선수도 발목과 무릎 부위에 부상을 달고 막 경기를 뛸 정도로 네. 아스날에서 혹사를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경기 임하니까 네. 그런 것에 피로가 누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장기 부상 계속 끊게 되면서 그저 그런 선수로 커리어가 끝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한테 발목도 발목인데 무릎 부상이라는 게 진짜 컸을 것 같은 게 네. 미드필더는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많이 뛰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무릎을 진짜 많이 써야 하는 포지션인데 네. 거기서 딱 미드필더 자리에서 무릎 부상으로 좀 자기가 좀 고난을 겪게 된다. 네. 그러면 저 같아도 좀 많이 말린다고 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제길저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뭔가 뭐 거치게 들이받는 스타일도 아니고 맞아요. 네. 막 방향 전환이 많고 이런 그쵸. 스타일이니까 좀 더 네. 이제 부상을 당했던 부인 발목이나 무릎 쪽에 더 무리가 갔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더 큰 부상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저도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잭 윌셔 선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오바니 도스 산토스 지도산. 추억의 이름인데 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아주 큰 기대를 받았던 그렇죠. 지도산 선수인데 부상에 시달리면서 커리어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도스 산토스 선수입니다. 제가 항상 옛날에 뭐 피파를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영입을 했던 선수인데 지도산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루이스 나니 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저 나니 선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보급형 호날두 네. 말이 있었고 그리고 막 덤블링하는 세레머니도 많이 맞죠. 보여줬던 봉산 탈출도 난인데, 출연했고요.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 이후에 100% 컨디션을 찾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망나니가 돼버린 네. 맞아요. 별명이 망나니가 됐죠. 이도저도 못하고 네. 이제 뭐 맨유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나 했지만 뭐 네. 그 이후의 커리어는 뭔가 좀 변방 리그를 좀 전전을 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좀 그저 그런 선수로 뭔가 끝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족적을 남긴 시즌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나니 선수 근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알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네, 뛰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MLS에서 뛰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나니 선수한테 기대했던 높은 클래스의 선수는 되지 못한 거죠. 맞아요. 결국 뭐 약간 오래 뛰긴 했지만 네. 반짝한 느낌. 네, 반짝한 느낌 진짜. 정말 그때는 전 정말 그러니까- 호날두의 뒤를 잇겠다 네,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부상 참고 뛸 때 반짝 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때 힘을 다 쓴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니 선수까지 봤는데 저는 또 생각나는 선수 하면 카카. 카카가 진짜 그렇죠. 네. 가장 그거죠. 카카와 토레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토레스. 아, 맞아요. 두 토레스도 선수- 무시할 수 없죠. 두 선수 모두 부상을 숨기고 월드컵에 출전했다가 네. 수술을 좀 놓치면서 완전히 진짜 최고의 선수들이었는데 완전히 곤두박질을 이제 쳐버렸잖아요. 심지어 이제 두 선수는 이제 다 스피드나 이런 걸 주무기로 맞아요. 삼은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상 부위를 미리 치료하지 못하고 네. 경기에 뛰게 된 점이 결국 나중에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젊은 나이에 완전히 꺾여버리면서 네, 기대에 비해서. 네, 기대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두 선수 또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 현대 의학 기술 테이핑 같은 이런 스포츠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추후에 일어날 문제도 예상 가능하지만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않게 선수들을 좀 아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래서 부상을 안고 뛰는 거 뭐 물론 아까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뭐 프로페셔널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 그렇죠. 입장에서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 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이 쓰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 선수의 그 폼이 100% 기량으로 나올 거라는 건 그 확신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뛰면은
어떻게 보면 그 경기 도중에 더 큰 부상을 당해서 네. 실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사이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 분데스 그 개막전에 네. 허벅지 부상과 이제 참고 뛰었다가 실수 많이 해서 좀 욕을 많이 먹었었죠. 아,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처럼 그런 리스크도 저는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 본인에게나 또 축구적으로 우리 축구 세계 축구를 위해서나 또 이 축구 팬들에 대해서나 이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상을 좀 참고 뛰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회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보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팬들 입장에서도 이제 선수가 아프면서 경기를 뛰고 하는 걸 보고 싶은 팬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누가 뭐 메시를 보고 싶어 하는데 메시가 막 진통제 맞아가면서 빌빌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그렇죠. 하겠어요. 네. 100% 이제 자신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지 네. 누가 아픈 영웅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영웅을 원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본인도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이제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앞서서 이제 포스테글로 감독이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네. 이제 손흥민 부상 관련된 이제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한 말이 뭐였냐면 손흥민을 쓰는 건 당연히 좋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손흥민이 뛰어난 선수기 때문인데 네. 문제는 그 지금 손흥민 선수의 나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관리해 주는 게 우선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가 30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반을 이제 서서히 다가가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안 쉬면서 뛸 선수잖아요. 부상이 네. 있어도 맨날 네, 이제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면 감독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심지어 이제 점을- 저는 손흥민 선수가 그때 월드컵 때 마스크까지 끼면서 맞죠. 저는 진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나 진짜 90분 뛰어도 될 각오로 뛸 선수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네. 포스테코글 감독 관리를 해주는 거 보면서 네. 정말 이런 것도 좋은 감독의 자세긴 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긴 이게 했어요. 사실 아까 앞서 얘기한 저희 이제 부상으로 망한 이제 선수들 케이스를 말했잖아요. 네. 이 선수들 대부분 약간 조금 한 10년 전 이제 그 선수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약간 선수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선수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해주는 거지 네. 그 전부터 예방해주는 음. 시스템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진짜 별의 별 이제 의학들도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개인마다 운동 스케줄표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현대 축구에서는 충분히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기술도 마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십자인대 부상이나 이런 걸 당했다고 그래도 예전에는 좀 그런 부상을 당하면은 뭐 1년 정도 쉬는 거를 거의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6개월, 5개월 내에서도 그런 게 맞아요. 다 끝날 정도로 의학 기술은 발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부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그에 또 비해서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제 경기에 뛰기 전에 나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부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당하게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게 많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2화 우리 두 번째 화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두 분? 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녹음을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얘기도 했고 네, 뭐 한 해 한 해 가면서 저희가 친해지는 거 같죠? 네, 네. 저희가 사실 뭐 2화지만 사실 그동안에 녹음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4번 5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좀 더 뭐 여러분들에 대해 자주 알게 돼서 좋았고 또 여러 축구 얘기를 하게 되어서 또 즐거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좀 아. 가득이었고 이제 했는데 간만에 좀 축구 얘기 재밌게 해서 행복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근이 말씀하신 네. 대로 물론 저한테는 두 분 다 이제 형님들이시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10월 26일 해축팬 2화 이제 동근 씨 그리고 형섭 군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또 3화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축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화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